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나빠진 상태의 기계에서 이제 뽑은 샷들의 데이터, 우리가 추출하면서 얻는 경험적인 데이터는 일관성 유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유량 체크. 특히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인 기계들, 똑같은 문세도로 똑같은 도식량, 똑같은 템핑을 했는데 추출이 다 달라. 단순히 샷 타임만 다른 게 아니라 맛도 다르고 추출되는 양상도 다르고, 주로 이제 많이 유량의 영향을 받거든요. 각각의 머신에는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 바늘 구멍 같은 유량 조절 장치가 달려 있어요. 흔히들 지글러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플로우 리스트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스케일이라든가 이물질이 껴서 나오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 물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추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시네소나 라마라조코 GB5, 큐스반더 웨스턴의 스피릿이나 이제 0.6mm의 직경의 지글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보통은 이제 30초 동안 물을 흘리기를 해서 250ml 정도의 물이,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그룹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계속 증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식은 상태의 보일러로 체크를 합니다. 눈금이 있는 비커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저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250ml 조금 넘게 나왔네요. 그럼 이 250ml가 세 그룹이 동일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머신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서 기록을 해두는 거죠. 가장 새 거인 상태일 때 딱 그렇게 해서 체크해두면 이제 다음번에 그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을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정수 필터를 잘 관리하는 거죠. 카본 필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닿으면 안에 카본 입자가 정수 라인 밖으로 나와서 그 카본 입자들이 머신에 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스케일이 끼는 환경, 이제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그 연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또 스케일이 잘 생기겠죠. 다른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가게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정수 필터 교체 주기를 제때 가져가지 못했을 때 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제조사는 6개월마다 갈아주라 하면 6개월마다 갈아주시면 되고, 어떤 제조사는 1년이다 그러면 1년에 갈아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사용기간 동안 그 안에서 미생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정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정수량, 매뉴얼상에 있는 그 모델 제품의 정수량을 초과를 했다면 교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수 필터 단에 사용량을 체크하는 플로우미터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제조사마다 다 똑같은 제품인데 상표만 다르게 이제 이렇게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장착해서 물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가 돌면서 그 양을 이제 회전수만큼 물의 사용량을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 5151L 정도 남았다고 나오네요. 설치할 때 이제 정수량을 딱 입력을 해두는 거죠. 예전부터 바리스타들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계속 트시죠. 예, 이거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고여있던 물을 교환해 준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이렇게 스팀을 계속 빼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같이 이제 PID로 온도 제어를 하는 기계들이 아니라 예전 기계들은 이제 압력을 감지하는 프레셔 스탯이라는 부품으로 스팀 보일러의 온도를 제어를 했었거든요. 압력 인식부를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줘서 깨워주기 위해서 많이 스팀을 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PID 온도로 스팀 탱크 보일러의 스팀의 압력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도 일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스팀을 계속 뽑게 되면 스팀 탱크 안에 있는 물은 계속 증발하고 거기 미네랄들은 달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스케일이 더 잘 생기게 돼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스팀 탱크에 이제 물을 자주 빼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빼게 되면 새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수위가 낮아지면. 이거 이제 이렇게 이게 린싱용이든 뭐든 자주 빼서 사용하시는 게 스케일이 생성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 스케일이 생성되나요? 이거 빼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팀은 순수하게 물만 증발해서 나가고 물속에 있는 미네랄들은 그대로 그냥 탱크 안에 있는 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점점 농도가 높아지고 그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스케일이 생기는 거라고. 스팀을 막 그냥 계속 빼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게 스케일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마감할 때 주로 백플러싱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스크린이 달린 채로 이 솔로 많이 빡빡들 문지르세요. 처음 머신 살 때 이제 붙어있는 이런 순정 스크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청소를 하고 블라인드 바스켓에 약품을 담고 백플러싱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코팅된 소위 말하는 싸제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코팅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솔로 문지르게 되면 당연히 코팅 망가집니다. 이게 프라이팬이 코팅된 쓴 거랑 똑같은 이제 불소 코팅이거든요. IMS 제품인데 이런 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따로 빼서 손으로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는 백플러싱 약품에 담그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코팅이 빨리 손상되더라고요. 샤워 스크린은 그냥 이렇게 코팅된 제품에 한해서입니다. 코팅된 제품은 코팅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방 세제로 부드럽게 손으로 여러 번 뜨거운 물로 씻어주시면 기름기 다 날아가요. 샤워 스크린은 제거했으니까 솔로도 한번 해주시고 이건 극세사 행주입니다. 부드러운 행주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약품을 사용하는 거는 이 약품마다 다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3g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뉴얼대로 갑니다. 3g이면 조금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양보다는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건 지금 자동 청소 매뉴얼인 거죠? 네. 아,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5년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새 머신처럼 쓰시는 거네요. 네. 보통 여기 이제 가스켓을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리고 이제 이게 경화가 됐을 때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탄력을 잃었을 때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 시네소 같은 경우는 3개월, 한 분기마다 갈아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가스켓이 밀폐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포터필터와 맞닿는 부분이 눌려지고 마모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많이 돌아가게 돼요. 밀폐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포터필터에 이제 고정되는 날개 부분이 손상이 되거든요. 헤드도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스켓이 오래되면 많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밀폐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얘도 닳아버리는 거고, 많이 돌아가게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물이 새는 것보다는 결합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터필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날개, 이 오래된 포터필터인데 얘는 많이 돌아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렇게 썼죠. 많이 돌아가잖아요. 얘가 다 마모가 된 거예요. 지금 얘는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요. 포터필터가 가스켓보다 한 20-30배는 비싼데요.